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서울 광진구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2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으면서 학교 등교 수업 일정이 앞당겨지는 등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강풍으로 한림 종합운동장에서 보건소로 자리를 옮긴 선별진료소.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사우나 이용자 91명에 대한 재검사가 한창입니다. 1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지만 폐쇄 공간인 사우나 특성과 다소 늦은 의심 증상 발현 등에 대비해 추가로 검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하고 소리 내주세요. 하고 소리 내주세요. 지난 닷새 동안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은 한림 주민은 1,524명. 이 가운데 1,47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53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내일 오후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의 추가 접촉자로 확인된 항공기 동승객 등 5명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상황.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림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14곳은 모레부터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당초 오는 24일까지 등교 수업을 중지할 계획이었지만 이틀 앞당긴 겁니다. 또 한림읍에 살면서 다른 지역으로 오가는 교직원과 학생 등 190여 명은 나흘 만에 정상적으로 등교와 출근이 이루어졌습니다. 충분히 도의 방역당국과 그리고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22일부터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게 됐음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보육시설은 추이를 좀 더 살핀 뒤 운영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림읍 지역 11개 어린이집 가운데 9곳은 이번 주까지 휴원하고 원아나 부모 중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2곳은 이달 말까지 일시 폐쇄됩니다. 긴급 보육 말고 아예 임시 휴원을 하면 안 되냐고 계속 문의 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어요. 이게 지역 내 감염이다 보니까 또 한림초등학교에 다니는 애들이나 형제 원아가 있지 않을 거냐고. 제주도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확진자가 들른 장소를 방문한 주민을 대상으로 추가 접촉 여부를 재확인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보건소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SNS에 폭행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여학생이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습니다. 앞에 있던 학생이 앉아있는 여학생의 뺨을 때리더니 이내 머리채를 잡아챕니다. 겁에 질린 피해 학생이 연신 사과하지만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발로 무릎을 밟으며 폭행은 더 심해지고 함께 서 있던 다른 학생들도 그대로 방관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8일 오후 6시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학교 근처 주택가의 한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과 선배로 여학생 3명이 학생 1명을 때린 겁니다. 피해 학생은 턱에 금이 가는 등 크게 다쳐 입원 치료 중으로 수면 장애를 일으킬 만큼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폭행 현장을 담은 영상은 SNS에 공개되면서 빠르게 퍼져나간 상황. 막 정리해서 막 올린 거 있었어요. 사진이랑. 높은 나이 애들한테 엄청 욕 많이 했었어요. 당연히 없어야 되죠.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사건을 인지하고 도교육청에 보고했지만 그 사이 영상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 학생과의 접촉 금지와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린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의 의결하게 되고 사실 여부를 따져서 적당한 조치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조치, 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폭력 혐의로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폭행 영상 유포자도 추적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주에 발의됩니다. 오영훈 의원은 위성곤, 송재호 의원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지금까지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70명의 서명을 받았고 목표 인원 100명을 채우면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기준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해안 4구는 해양과 육상 생태계를 연결해주고 해안 침식과 자연 재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해안 도로와 각종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슈 추적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방산에서 송악산 부근까지 이어지는 안덕면 사계리 해안은 도내 최대 규모의 사구입니다. 사구 위로 해안도로가 난 뒤 커피숍과 식당이 들어서면서 모래 유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순비기 나무와 갯맥꽃, 통보리 사초 등 염생 식물들의 서식처가 사라지고 해안 지형도 변하고 있습니다. 평탄했었는데 모래가 깎여 나가면서 이제 구별이 확실하게 이제 딱 져서 절벽화처럼 돼 있는 거가 많이 깎여 나갔다는 겁니다. 모래가. 송악산이 형성될 때 분출된 음외암층이 켜켜이 쌓여 있는 용머리 옆 설쿰바당. 사구는 원래 완만하게 경사를 이뤘었지만 모래 유실이 계속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절벽처럼 변했고 지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지층을 덮고 있던 사구와 함께 소중한 지질 자원도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제주 화산 지형이 만들어놓은 세계 유산들이 전부 해안선을 따라서 있습니다. 그냥 철저히 거기를 보존하고 그 뒤에다가 호텔을 짓든지 도로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까이 인접해가지고 환경 자원 그 안에다가 이제 어떤 시설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도내 해안 사구는 모두 14곳. 이 가운데 사계와 월정, 성산읍 신양 사구는 생태 자연도 2등급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1970년 이전과 비교하면 도내 전체 사구 면적은 80% 넘게 축소됐습니다. 또 곽지와 김영 등 5곳은 보존 상태가 불량하고 평대와 표선은 방어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모래 유실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안사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해안사구의 개념도 없고 해안사구를 보존할 수 있는 정치 당국의 의지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구는 해양과 육상 생태계를 연결해주고 해안 침식과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보존 방안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제주도 차원의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만장굴 주변에서 국내에 보고되지 않은 선태식물 2개 종이 발견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천연동굴 주변 식생분포 조사 과정에서 미기록종인 털밭 둥근이끼와 돌밭 둥근이끼를 발견해 지난달 국제학술지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미기록종은 엽상체 선태식물로 그늘지고 습한 흙 위에 자생하며 북아메리카와 유럽 등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추경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도의회 임시회에서 대폭 삭감된 문화예술과 관광, 체육 분야 예산이 쟁점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문화예술 산업과 지역 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구조 조정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도 2차 추경 예산안은 975억 원, 제주형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230억 원, 보건 분야에 250억 원 등이 편성됐지만 문화와 관광, 체육 분야는 286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 비엔날레가 취소되거나 국제 관악제 등 굵직한 행사들도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행사 취소와 축소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 추경안 심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코로나19 극복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관광 분야 예산을 무리하게 구조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행사 취소로 인한 지역경제와 문화예술계의 타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사가 취소되고 하면 불응되는 거 맞아요. 저희 의원님들도 알아요. 근데 4월 달부터 예측을 해서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게 맞습니까? 이에 대해 김승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상되는 등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현실화되면서 행사 예산을 선제적으로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확진자가 병상이 뭐 다른 광역시에서 많습니까? 병상, 의료진 모든 게 열악합니다. 선제적으로 방역해야 되고 첫 번째. 공공시설 폐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공공시설 폐쇄로 주민들이 민간시설로 몰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민간시설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현재 행정의 실태라고 질타했습니다. 지금 1단계에서 지금 경로당 전부 지금 문 전부 잠갔습니다. 그럼 날씨가 무더워지면 무더위 쉼터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들 독거노인들 어디 가서 그 무더위를 식혀야 되고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서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공개를 어디까지 할 건지 이 부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들은 지역 내 총생산의 35%가량을 차지하는 관광과 문화사업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 지역경제 회생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 편성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행정시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도민들이 생각하는 재정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물어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통 유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 30%를 감면해주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감면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환도위는 지역경제의 현실과 부담금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원 정무부지사가 8개월여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김성원 정무부지사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조합장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1일 취임한 김 부지사는 그동안 의회를 비롯한 외부 기관과의 소통이나 1차 산업 분야에서도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김 부지사의 후임으로는 현직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장성철 제주시 갑당협위원장이 단독 응모했습니다. 통합당 제주도당은 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장 위원장이 단독 응모함에 따라 오늘 2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도당위원장을 의결한 뒤 중앙당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장성철 당협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제주공항 우회도로와 노영 오거리 일대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극심한 교통정체와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공항 우회도로와 제주시 노영 오거리 일본 총영사관 뒤편 도로를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 예고하고 다음 달 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들 두 지역에는 주차 단속용 CCTV가 설치됩니다. 제주적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 농기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감병우 대동공업 미래사업추진실장은 제주에서 열린 자율주행 농업기계 보급 방안 정책 포럼에서 고령화되는 농촌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급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용주 충남대 교수도 자율주행이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며 제주는 감귤 농업에 특화된 농기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이장이 무차별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법률 비용의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